분명히 친절했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찜찜한 사람 한 명쯤 떠오르지 않으세요? 뭘 잘못했다고 콕 집어 말하기도 어렵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도 애매해서 결국 혼자 삼키게 됩니다. 분명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내가 작아진 느낌이 듭니다. 아무도 나를 공격한 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괜히 오해한 건가?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불쾌함, 착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패턴을 말로 정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은근히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패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듣다 보면 누군가 한 명쯤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격은 보통 칭찬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생각보다 훨씬 잘하셨네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겉으로 보면 칭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마워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안에는 이런 전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당신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았다. 그래서 듣는 순간 묘하게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칭찬을 들었는데도 왠지 평가를 받은 느낌이 남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백핸디드 컴플리먼트, 즉 뒤로 때리는 칭찬이라고 부릅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를 은근히 낮추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방식이 교묘한 이유는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분 나쁘다고 말하면 상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칭찬했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무시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기술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쓰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게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런 방식으로 소통하는 환경에서 자랐거나 자신도 그렇게 다뤄왔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대화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악의가 없어도 결과는 똑같거든요.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도 사용합니다. 바로 조언입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친절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겉으로 보면 조언이죠. 하지만 그 말의 전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잘한다. 특히 이런 말은 당신이 뭔가를 잘 해냈을 때 등장합니다. 잘 됐네요. 근데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축하받아야 하는 순간인데도 이상하게 기쁨이 줄어듭니다. 그 말은 당신의 성취를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부족한 결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이건 조언이 아닙니다. 성취를 희석시키는 방식입니다. 진짜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높이 보는 사람한테는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역시 그 사람은 달라? 그 사람이라서 된 거야. 이런 말은 아끼지 않거든요. 근데 유독 당신한테만 생각보다 잘하셨네요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성과인데 대상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그 관계의 구조가 보이는 겁니다. 더 교묘한 사람들은 장소까지 계산합니다. 단둘이 있을 때는 세상 좋은 사람처럼 굴다가 이상하게 꼭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꺼냅니다. 저번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때 좀 당황하셨잖아요. 웃으면서 말합니다.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요. 근데 이 질문은 순식간에 당신을 해명해야 하는 위치로 끌어내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이게 반복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더 치밀한 방식이에요. 둘만 있을 때 했다면 당신이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 앞에서 하면 당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순간 오히려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상대는 웃으면서 그냥 걱정돼서 물어본 건데? 라고 하면 끝이에요. 완벽한 구조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바쁜 사람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바쁩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꺼내면 요즘 너무 바쁘다. 나중에 얘기하자. 하지만 자신이 관심 있는 사람이나 주제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시간을 냅니다. 이 선택성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너는 내 시간을 쓸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거든요.
내가 부족한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 종속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한 가지 공통점이 또 있어요. 이들은 당신이 잘 될수록 더 바빠집니다. 당신의 성과가 올라갈수록 조언의 빈도가 올라가고 비교 발언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성장하는 게 이들한테는 위협이거든요. 당신이 잘 되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니까요. 의식하든 못하든 이들은 당신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계속 조금씩 눌러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에는 반드시 비교가 따라옵니다. 직접적으로 너보다 걔가 낫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쯤 되면 벌써 됐던데요. 당신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꺼낼 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타이밍이 항상 당신이 뭔가를 했을 때, 결과가 나왔을 때, 계획을 이야기할 때거든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비교 대상이 늘 당신보다 잘한 사람이라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당신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심어놓은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는 반응 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솔직히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평소에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던 건데요? 공격하는 말투가 아니라 정말 궁금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무례한 전제를 깔고 말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또 부탁하지 않은 조언에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조언 감사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 방식대로 해보려고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납득시킬 필요도 없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약점이 언급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황해서 긴 설명을 늘어놓는 순간 상대의 의도대로 흘러가거든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그건 이미 해결된 부분이에요. 라고 짧게 끊거나 그 이야기는 지금 맥락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 자체가 이미 당신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길게 해명할수록 오히려 그 상황에 끌려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유 없이 마음이 계속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친절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느끼게 만드는가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마치고 나면 이상하게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괜히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반대로 힘이 납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해볼 용기가 생깁니다. 한 사람은 당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군가와의 대화가 끝날 때마다 계속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한 직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직감을 알아챈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분명 친절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빴던 그 찜찜함의 정체, 조금은 선명해지셨나요? 그 감각은 당신이 예민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은근히 낮추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당신의 자존감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체를 알아챈 순간부터 관계의 힘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이 느꼈던 그 불편함, 처음부터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직감은 처음부터 당신 편이었습니다.